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 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합격 노트 44페이지 업무정지 처분이 시효제도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 먼저 업무정지 처분이 시효제도 소멸시효고요. 업무정지만 소멸시효가 있어. 근데 주의사항은 폐업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업이란 말이 안 보여야 돼. 폐업이 보이면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폐업이 안 보이면 소멸시효. 그러니까 소멸시효랑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는 폐업으로 구분하는 거야. 폐업이 안 보이면 소멸시효, 폐업이 보이면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자, 업무정지만 소멸시효가 있어서 업무정지 사고치고 3년 지났대요. 그러면 업무정지를 못한다. 그럼 이제 등록 취소다, 자격 취소다, 자격 정지다, 소멸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3년 지났어도 걸리면 하는 거예요. 업무정지만 뭐가 있다? 소멸시효가 있다. 그래서 업무정지 사고치고 3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못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다른 애들은 그런 게 없다. 등록 취소, 자격 정지 3년 지났어도 30년 지났어도 걸리면 그냥 하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에 쓴 게 얘는 폐업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하는 거야. 자, 밑에 제가 사례 문제 해결 방법 적어놨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외우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 외울 건 외워야지. 처분을 받았나 안 받았나 구분하고, 처분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써줘요. 그럼 이제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해서 1년 이하 승계, 1년 초과 승계가 안 되고,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기간 계산하는 거예요. 처분을 안 받았으면 처분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분을 안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 계산이 안 되죠. 처분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폐업기간 계산하라고. 그래서 폐업기간이 1년 이하 업무정지하고 1년 초과 업무정지 못하고, 3년 이하 등록 취소하고 3년 초과 등록 취소 못하고. 이거는 외워야 된다. 이제 해볼게요. 먼저 1번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처분 받은 거죠. 받고. 그리고 이제 폐업했고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을 해요. 처분일부터. 그러면 효과승계. 이 효과승계는 기록승계. 업무정지 받은 기록, 과태료 처분받은 기록이 승계가 된다. 처분일부터 1년간. 폐업일이 아니라. 폐업일로 무려 3번이나 정답 나왔어요. 올해는 뭐라고 나왔냐면 불복기간이 지난 날 X, 처분일부터 1년간. 그래서 처분일부터 9개월 됐대요. 그럼 1년 이하니까 승계가 되죠. 처분일부터 13개월 됐대. 그럼 승계가 안 되죠. 13개월은 1년 초과 된 거잖아.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이 1년 이하 9개월. 그럼 승계가 된다고. 13개월 1년 초과니까 승계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업무정지 처분을 안 받았어요. 받기 전에 폐업한 거야. 그럼 이제 폐업기간 계산해서 폐업기간이 1년 초과다. 그러면 업무정지를 못하죠. 1년 이하면 업무정지 하는 거고. 그러니까 1년이 기준이에요. 업무정지는 이렇게 폐업이 보이면 1년이 기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기준. 그래서 폐업기간이 9개월이면 1년 이하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어요. 13개월이래 폐업기간. 그럼 1년 초과니까 업무정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업무정지는 폐업 보이면 1년이 기준인 거다. 1년이. 그 다음 3번 등록 취소 사고를 쳤어요. 등록 취소 안 받았어. 받기 전에 폐업했고 폐업기간 3년 초과. 그러면 등록 취소를 못하죠. 3년 이하면 등록 취소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폐업기간이 2년이래요. 그러면 3년 이하니까 등록 취소한다고. 폐업기간이 4년이래. 그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돼요.
일 안 한 기간 3년만. 그래서 폐업 기간이 2년일 때 등록 취소하지만 3년에서 2년 빼줘서 1년간 결격 사유. 그러니까 2년간 폐업했었죠? 1년간 결격 사유면 3년을 채우잖아. 그럼 되는 거야. 폐업 기간이 4년이다 그러면 3년을 채운 거니까 등록 취소를 그냥 못하는 거고, 2년이면 등록 취소하는데 3년만 채우면 되니까 결격 기간은 1년, 3년에서 2년 빼줘서 1년간 결격 사유.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된다. 그래서 결론 두 가지예요. 아까 업무 정지는 폐업 보이면 1년, 1년이 기준. 그리고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된다.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4번 44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 그 사례문제 해결 방법 바로 위에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했어요. 그럼 폐업 사유 기간을 고려하라고. 폐업을 안 한 사람과 폐업했다 재등록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진 않아. 그래서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그런 광고 있잖아. 고려 신용정보. 제발 좀 걔네들한테 좀 알려줘. 제가 이렇게 막 홍보하고 다닌다고.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고려하라고.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면 폐업 사유, 기간 고려해라. 요 수업 듣고 고려신용정보에 전화하자. 송쌤이 막 광고하고 다닌다고. 후원 좀 해주라고. 그 다음. 자, 이제 45페이지. 자격 취소. 좌측 상단에. 자, 절등치 필수예요.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그리고 상습범에서 업무정지 세 번째면 절등치. 그런 절등치는 필수. 그리고 자격 취소가 또 필수예요. 제가 필수로 외울 건 필수로 암기라고 적어놨어. 그건 외우셔야 된다고. 얘는. 그래서 자격 취소는 절대적이고요. 하이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이한다. 시험에 나오면 잘 안 보여요. 정답을 한번 나왔었어요. 이렇게 자격증 양도한 경우에 자격 취소 할 수 있다. X. 하이한다. 자격 취소는 어떤 경우든 다 하이한다. 자, 4번까지 있을 때는 쉬웠어요. 자취는 부양지역에 산다 이렇게 외웠거든. 그거 그대로 그냥 두는 거야. 그건 안 바뀌었어요. 자격 취소니까 자취, 부양지역,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정지인데 일한 거, 자격정지인데 딴 데 취업한 거. 그리고 이 법 위반 징역. 그리고 이 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자격 취소해요. 부양지역, 여기 두 가지, 이 법 위반 징역, 그리고 이 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부양지역. 그리고 이제 올해 신설된 거, 요거. 그리고 34회 올해 안 나왔다고. 내년엔 나온다고 이제. 형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조폭. 조폭이 뭐죠? 제가 적어놨죠. 범죄단체 조직. 그게 조폭이야. 조폭이 사문서 위조 변조. 그리고 사문서 위조 변조에서 행사하는 거.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변조는 세트예요. 사문서 위조 따로 있고 그거 행사하는 거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사기, 횡령, 배임. 형법 위반. 형법 위반인데도 자격 취소가 돼요.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조폭이 사문서 위조에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좀 자연스럽죠? 자취는 부양지역에 산다. 이거랑 그리고 조폭. 조폭이 뭐라고요? 범죄단체 조직. 그래서 조폭이 사문서 위조에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근데 이제 형법이에요. 형법. 조폭이 사문서 위조에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징역 선고. 징역 선고 자격 취소예요. 금고도. 집행유예도. 벌금은 아닌데. 자, 징역, 금고. 나쁜 놈 아니면 뭐 착한 사람? 나쁜 놈. 감옥 갔잖아요. 자, 이제 집행유예. 나쁜 놈 아니면 그래도 그냥 괜찮은 거야? 나쁜 놈.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나쁜 놈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고. 집행유예도 감옥에 안 가지만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격 취소가 돼. 형법 위반에서 조폭이 사문서 위조에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징역, 자격 취소, 금고, 자격 취소, 집행유예, 자격 취소. 나쁜 놈이다. 벌금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벌금은.
자, 중개사법은요, 금고가 없어. 그래서 징역,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자격 취소. 형법은 징역도 있고 금고도 있고 집행유예 다 있어요. 다 자격 취소야. 이 5번은 형법이라고, 형법. 그래서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뱀이다. 징역, 자격 취소. 금고, 자격 취소. 집행유예, 자격 취소. 왜? 나쁜 놈이니까. 벌금은 아니다. 벌금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벌금은.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격 정지는 참고만. 자격 취소 아니면 정지니까 자격 정지 사유를 따로 외울 필요 없는데, 거기 판단 기준에서 세 번째 줄에 주의를 보면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소공. 그러니까 자격 취소가 대상자 범위가 더 넓어요. 자격증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자격 취소는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받을 수 있어요. 소공 자격 취소 받을 수 있어. 개공 자격 취소 받을 수 있어.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은 못 받는다. 여러분 자격증이 없잖아. 자격 취소 받고 싶다고 빨리. 땡깡 부리는 거야? 애교라고, 애교. 근데 자격 정지는 누가? 소공. 대상자 범위가 더 좁다. 자격 취소가 더 넓다. 자격 취소는 자격증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격 취소는 절대적, 하이한다. 자격 정지는 임의적, 할 수 있다. 자, 사유는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없는데 몇 가지만 보면 2번 유형에서 동그라미 1번 이중소속 자격 정지예요. 그런데 잘 봐야 돼. 자격 정지인데 이중소속이래요. 그땐 취소야. 그냥 이중소속 이렇게 나오면 자격 정지예요. 근데 자격 정지인데 이중소속이면 부양지역에서 정지인데 뭔가 했잖아. 취소라고요. 또 어차피 정지인데 얘한테 또 정지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중소속 이렇게 나오면 자격 정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면 자격 취소. 그걸 제가 동그라미 1번에 적어놓은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소공 때문에 나눠봐야 돼. 아예 설명 안 했대요. 아예 소공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했어. 자긴 못하겠대. 청소만 하겠대.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잘라버리라고. 자격정지 안 받는다.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런 의무는 없다고요. 안 하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설명 잘하는 소공으로 빨리 이제 바꿔야지. 교체를 해야지.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런 의무는 없다.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했는데 똑바로 못했대.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거는 확인 설명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똑바로 못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자격정지예요. 개공은 다 그냥 500과태료예요. 개공은. 소공 때문에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소공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아니, 기억이 안 나. 추억 속에 다 또 사라졌어. 추억 소환해야 돼 지금. 제지에서는 다 추억 소환해야 돼 지금. 그래서 소공이 아예 설명 안 했다. 그럼 잘라버려. 설명했는데 똑바로 못했다. 자격정지. 그리고 또 소공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나눠봤죠. 서명 및 날인 작성 교부 보존을. 소공 때문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할 때 개공은 서니까 정지. 정지. 근데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대요. 일을 했는데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어. 그러면 그때는 자격 정지예요. 근데 작성 교부 보존은 의무가 없어서 자격 정지가 아니다. 소공은 작성 의무가 없잖아요. 작성해서 교부, 작성 교부가 세트야.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교부 의무도 없고요. 보존, 자기 사무소가 없다고. 그러니까 보존 의무도 없는 거야. 자격 정지 안 받는다. 이거 문제가 나오면 이거 표현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소공이 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격정지. 소공이 확인설명서 작성하지 않았다. 거래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표현 그대로. 이건 자격정지가 아니다. 개공은 그냥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인데. 그러니까 소공 때문에 나눠보고 있는 거다. 소공 때문에. 기억나셔야 돼. 기억 안 나면 지금이라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잘 나오니까. 그 다음 5번, 6번은 이거 서명 및 날인 작성 교부 보존. 그 다음
7번 금지행위 옆에 우측 상단의 주의. 그러니까 45페이지 우측 상단이에요. 주의를 보면 또 소공 때문에 이걸 또 나눠보죠. 우리가. 소공 때문에. 시작 단계. 중개계약은 시작 단계. 일반 중개계약, 존속 중개계약. 중개계약 말만 보이면 무슨 단계? 시작 단계. 존속 중개계약서. 중개계약 말이 보이잖아요. 시작 단계. 소공은 관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소공이 존속 중개계약서 작성 안 했대요. 자격정지 아니에요. 거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 안 했대. 자격정지 아니라고. 거래계약 그러면 마무리 단계. 거기는 관여할 수 있는데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서명 및 날인 하는 거고. 근데 중개계약은 시작 단계. 존속중개계약 시작 단계. 관여가 안 된다. 존속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거 아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아니다. 제재 안 받는다. 그래서 역시 또 소공 때문에 주의에 적어놨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방금 본 것만 좀 체크하면 된다. 그렇게 됐고. 사실 제재는 다 했던 거를 재방송인 거야. 다 모아놓은 거죠. 근데 기억이 좀 안 나서 그렇지. 됐고. 나중에 제재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한번 강의를 할게요. 그럼 이제 모의고사 보기 전,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본시험 보기 전날 제재를 한번 싹 보고 가는 거야. 그렇게. 그 다음 47페이지에서 처분 절차 비교해서 자격 취소랑 자격 정지 두 가지만 빨리 볼게요. 47페이지에서 표. 자, 이 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자격 취소만 외우시는 거예요. 자격 취소만. 그래서 처분권자 무조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무조건. 무조건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 1번 박상철 무조건 무조건이야. 2번 예외 없다. 2번 예외 없다. 예외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올해 정답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 X. 그게 정답. 아, 치사반스 똥반스. 저도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는 거다.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말이 안 되잖아. 자격증, 등록증 다른 거라고요. 그렇게 바꿔치기 했지 올해. 정답이었어 그게. 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도 자격 취소를 못해요. 무조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준비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통보를 받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격 취소를 누가 하는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예외 없다. 예외 없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준비,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해라. 통보를 받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는 거다. 됐나요? 그 다음 사전 절차니까 취소하고자죠. 함이 아니라 하고자. 하고자 그래야 사전이잖아. 그래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 하이한다. 취취. 취소 앞에 청문. 자격 취소니까 청문 있죠. 취취. 지정 취소 청문 있다고 취취. 등록 취소 청문 있다고 취취. 청문은 사전 절차.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 하이한다. 취취. 아비오 이거 아니라 취취. 청문 실시 하이한다는 맞아요?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 근데 이거 반드시 청문 실시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사망해서는 청문을 할 수가 없잖아. 죽었대. 어떻게 청문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청문 실시 하이한다는 맞다고요.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반드시 청문 실시한다. 이건 법조문이 아니에요. 틀린 거고. 그 다음 사후 절차. 이것도 개정된 거니까 11월 16일에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다. 원래는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였어요. 국장에게 보고. 그럼 이제 틀려. 국장에게도 통보예요. 5일장은 똑같아. 5일장. 장은 5일마다. 5일장.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 X 통보. 이제 합격 노트에 혹시 보고라고 되어 있는 거 갖고 계시면 다 지우세요. 통보로 바꿔야 돼.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우리가 줄여서 5일장. 장은 5일마다 열리니까 5일장 이렇게 합니다. 5일장. 그리고 증만납은 7일 빨리빨리 해야죠.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납 빨리빨리 7일. 인장 변경 등록 7일.
존속중개계약 정보공개도 7일. 7일짜리는 그렇게 세 가지를 외워라. 취소 증반납 빨리빨리 해라. 7일. 인장 변경 등록 빨리빨리 해라. 7일. 존속중개계약 거래가 빨리 된다. 빨리빨리 7일. 그리고 사유서가 있어요.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내야 돼. 근데 만약에 정지래요? 정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정지면 가만히. 자격정지다, 업무정지다, 아무것도 없어. 정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정지면 가만히.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멍 때리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청문 없어요. 5일장 없어. 증반납 없어. 사유서 없어. 정지면 가만히. 자격 취소는 모든 게 다 있다. 청문도 있다. 5일장도 있다. 5일 이내 국장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 5일장 그리고 증반납도 있다. 7일. 사유서까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자격 취소가 매년 나오는 거죠. 예. 자격 정지까지도 빨리 볼게요. 자격 정지 처분권자는 똑같아요. 누가 한다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하는 거고 통보를 받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하는 거고 똑같다. 그리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할 때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지는 최장 길어봤자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정지 1년 받았어. 그거 도라이야. 불가능해. 최장 길면 6개월. 아무리 길게 해도.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요거 올해 나왔죠. 제가 나온다고 강조했었지. 올해. 제가 강조한 거 나온 것도 꽤 많아요. 자격정지 6개월 아니면 3개월이에요. 이 별표라는 이 표에 6개월 아니면 3개월. 그러니까 6개월짜리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거 외우는 거야.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구금지가 다 6개월. 지금 소공이 위반을 한 거예요. 소공이. 소공이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자격정지 6개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이중금지 6글자니까 6개월 이렇게. 내년에 35회 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올해 나왔는데 지금 올해 빼고 5년간 기출문제 없었어. 근데 5년 그 전에는요 거의 매년 나왔었어.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 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다시 나올 수 있다. 자격정지는 6개월 아니면 3개월 둘 중 하나. 그래서 우린 6개월짜리 세 가지.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구금지가 다 6개월이다. 이중금지 6글자니까 6개월. 다른 거는 3개월. 그렇게 외우셔야 돼 이것도.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4번도 최근에 안 나오고 있는데 또 나올 때가 됐어. 동그라미 4번도.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기준 그러면요 대통령령이야. 이것도 공부가 되면 또 헷갈려. 왜? 기준 그러면 국장이 나오는 게 있네. 어디서? 공법. 공법은 기준 그러면 국장. 우리는 기준 대통령령. 우리가 더 높아. 어디 국장 따위가. 우리는 기준 대통령령. 우리가 더 높다고. 점수도 우리가 더 높아요. 점수도. 높을 거야 아마 본시험에서. 공법은 50점. 우린 80점. 목표 점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다. 우린 기준 대통령령. 등록 기준 대통령령. 기준 대통령령. 근데 정지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요. 자격 정지 부과 기준. 정지 부과 기준이네 국토교통부요. 자, 두 가지만 질문. 첫 번째 질문. 과태료 부과 기준이래. 과태료 부과 기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요. 과태료 부과 기준. 아니 대통령령. 기준 대통령령. 다시 설치 기준. 아니 대통령령. 기준 대통령령. 등록 기준, 설치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대통령령. 다른 거. 업무 정지 부과 기준. 업무 정지 부과 기준. 맞췄어. 국토교통부령. 정지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정지 부과 기준은. 다른 건 기준 그러면 다 대통령령. 얘도 잘 나왔다. 최근에 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전 절차 청문 없죠? 정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자격 정지 가만히 있어라. 청문 없다. 5일장 없다.
증반납 없다. 사유서 없다. 다만 사전 절차에서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알게 되면 통보하래요. 시도지사에게. 자, 정답으로 두 번 나온 게 거기는 예예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을 행한다. X. 등록관청은 자격정지를 못한다. 자격정지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못하니까 통보하는 거죠.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알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근데 이제 보세요. 요거. 자, 강남구청장 등록관청이에요. 얘가 자격정지 사유를 알았어요. 그럼 못하잖아. 강남구청장이 자격정지를 못하니까 통보하래.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아니면 자격증을 경기도지사가 교부했으니까 경기도지사에게 이렇게 한 방에 어떻게 통보하는 걸까요? 강남구청장이 자격정지를 못하니까 통보하는데 자기 윗사람 서울특별시장? 응? 아니면 응? 어떻게 통보하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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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입 돌아가. 에이, 이렇게 통보하는 거 아니다. 왜냐면 자기 윗사람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지사가 강남구청장한테 막 뭐라 그래. 개무시해도 돼.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법조문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래. 그 시도지사가 당연히 자기 윗사람인 거다. 강남구청장은 자기 윗사람이 서울특별시장. 그럼 이제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정지 할 수 있어요? 못해. 왜? 자격증 교부를 안 했잖아. 얘가 자격증 교부했으면 얘가 하면 되는데 자격증은 경기도지사가 교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한 다음에 다시 통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물론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시도지사가 당연히 자기 윗사람인 거다.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증을 교부했으면 자기가 자격정지하면 되는데 못했으면 필요한 절차만 자기가 자격증을 교부한 게 아니라면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그리고 통보해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그 내용까지 한번 보면 되고. 표를 다 봤으면 좋은데 조금 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절차 비교하고 그리고 나머지 제재 정리하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로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쏭빠.